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어, 오늘 준비한 논문은 원래는 제가 비디오 쪽 논문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다음 발표 준비할 때 좀 더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려고 했고,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연구 중인 것 중에 하나인, 에러 코렉션 논문인데, 최근 ACA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 논문을 고른 이유는 일단은 GEC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이제 대부분의 태스크들 중에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태스크들 있잖아요. 그런 태스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좀 더 증강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좀 뭔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발표 순서는 왜 이 논문을 골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방법 그리고 실험 마지막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할게요. 이 논문은 조금 특이했던 거는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험 결과의 쭉 흐름을 따라가면서 발표에 집중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먼저 컨트리뷰션인데요. 어, 이 GC라고 하면은 저번에 소개 드렸던 것 같은데 문법을 이제 교정해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는 것처럼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당해왔었고 또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처음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다 보면은 이게 틀렸고 이렇게 검색해보지 않을래라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EC라고 하면은 어떤 이제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뭐 타이포나 아니면은 뭐 문법적인 오류들을 이제 고쳐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성은 틀린 문장과 이제 맞은 문장, 그러니까 이 페어로 이제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틀린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보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제 10 years we go school 되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친숙한 안전한 문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GEC는 이런 식으로 틀린 문장을 이렇게 고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EC에는 크게 세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언어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뭐 단어나 뭐 신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가 이걸 이제 비슷한 발표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21년이었는데 이번엔 2022년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언어가 시간에 따라서 좀 추가되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법적인 걸 판단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기계 번역이랑 조금 다르게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를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 페어가 된 게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GC 방법론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증강을 할 때 실제 사람이 낼 법한 오류를 넣어서 증강을 시킬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증강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OMI 보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처음 배운 사람이라면 IR하고 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릴 텐데 이렇게 틀리지 않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학습했을 때 실제로 이제 GC 학습에 도움이 될까 좀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도 마찬가지로 이 2번과 3번에 집중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증강을 해가지고 성능을 올릴까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논문을 골랐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최신 트랜스포머류 모델들을 양상분을 해서 최고 성능을 일단은 이제 찍어봤는데 실험은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고 성능을 이제 찍은 GEC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이미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에 이제 고친 버전의 결과물을 페어로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데이터 증강법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제 그러니까 이 양상물 최고 성능의 양상물 모델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증강을 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인 GEC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코드가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최근 연구했던 거는 이제 코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베이스라인 다 구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논문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인데요.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나왔던 논문이 있어요. 그 GE스토르라고. 그래서 그 논문가 한 편의 논문이긴 한데 두 편을 읽어야지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두 편을 다 읽었고. 그래서 이제 좀 디토어라고 하긴 했지만 좀 내용이 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짧게 잘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E스토르라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GEC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장을 오리 고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칠 때, 이 문제를 시퀀스 태깅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G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GC를 할 때 틀린 문장에 태그를 달아서 이렇게 고치게 만드는 시퀀스 태깅의 문제로 푼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의 인코더랑 그리고 이제 레이어 두 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레이어 두 개가 있고,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크로스 앤드 크로스를 썼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터레이션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면서 결과물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토큰 레벨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그 G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의 기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그리고 여기서 이제 G스토어가 정의한 G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게 여기도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쯤 쭉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하는데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논문에 나왔던 글 중에서 그 인코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세 가지 스텝을 거치는데, 첫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게 그 소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타겟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매핑을 시켜요. 그래서 그 토큰 단위로 적절하게 매핑을 시켜서 근데 이제 이 매핑을 시킬 때 이제 최적 그 리스티한 거리를 이제 재서 최적의 페어가 되게 매핑을 시키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거에서 이제 이게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트랜스포메이션 있죠. 그 태그들 중에서 어떤 태그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면은 킵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둬라, 아니면은 그 킵하고 머지 하이픈이라고 있으면은 아까 머지는 이제 두 개 합치는 거였죠. 그래서 이 10이랑 그 하이픈이랑 합쳐라.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10year-old 이제 하이픈에 들어간 그런 결과 이제 고쳐진 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토큰 레벨 토큰 레벨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찾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아까 뒤에 있는 이걸 빼요. 그럼 이거 두 개만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목할 거는 보통 이제 하나의 토큰에는 하나의 이제 태그만 이제 붙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번 이터레이션 돌면서 태그가 계속 이제 쌓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맨 처음에 어떤 토큰이 달렸는지에 따라서 어떤 토큰이 달렸는지를 이제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끝났고 이제 모델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의 이제 그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러 디텍션 레이어가 있고 하나는 에러 커렉션 리니어 레이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에러 커렉션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에러를 태깅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에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태그가 달리는 거를 이제 에러 컬렉션 레이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소프트웨어 X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태그를 트랙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발표를 할 때는 이거 되게 긴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메소드가 한 장 정도? 그래서 실험 되게 많아요. 표가 10개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실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4가지 종류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노테이트 데이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GC를 할 수 있는 이제 휴먼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크게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노링구얼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게 사실 모노링구얼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데이터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냥 이제 그 엑셀에 예를 들어서 뭐 성별, 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럼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맨 뒤에 보니까 어떤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그래서 모노링구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인 그냥 문장 데이터고, 디스틸 데이터는 아까 그 말했던 것처럼 앙상블된 GC 모델을 가지고 소스 타겟을 출력을 한 다음에 그 페어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여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1BW랑 빌로그 이제 그 이 두 개에다가 이 두 개를 써서 이제 인풋을 넣고 아웃풋 나오고 페어를 쓴 걸 이제 이 트로이라는 그 서픽스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게 붙은 게 이제 이 디스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테틱 데이터는 PI라는 걸 썼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펄터베이션, 그러니까 추가 삭제 이런 거 진짜 단순하게 어떤 오류를 만든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쉬워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평가는 이제 에런트라는 플랫폼에서 F스코어 0.5니까 프리시전이 이제 2배 가중치를 두는 F 메저를 쓰고, 테스트 데이터는 그 WNI랑 마크니스 코퍼스에 있는 데브셋이랑 테스트셋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토크나이저는 이제 RNLP 것도 있고 허깅페이스 트랜스포머 것도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얘는 너무 느리고 얘는 그 BP2 워드 매핑을 이제 지원을 안 해가지고 센테스피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닝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그 G스토르가 2020년에 나왔는데 그 논문에 있는 구조를 좀 그대로 따라가긴 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일단 스테이지 1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신텍스 데이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정제가 안 된 그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프리트레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옵셔널 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겠죠. 스테이지 2를 보면은 이제 그 조인트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들을 가지고 웜업 트레이닝 했다가 이제 스테이지 2고, 스테이지 3는 여기 이 WNI 데이터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계로 이제 나눠서 스테이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학습을 할 때 웹포고 3번 도는데 2번은 그 리니어 레이어만 학습을 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콜드 웹복스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모든 모델의 웨이트를 이제 학습할 수 있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발견한 거는 그 문장이 있을 때 어떤 그 문장에 수정된 점이 너무 없으면은 이게 그 태거를 좀 많이 못 넣는다고 해요. 좀 이제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예를 들어서 그 신테틱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에서 그냥 철자 하나 빼고 그런 것들에다 태거를 붙이기에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이렇게 에디시 조금 적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태거 붙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다 걸러냅니다. 다 걸러내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스테이지 3는 이제 이걸 걸러내지 않고 조금 이제 학습이 됐으니까 조금 로버스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필터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WNAI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소리 조금 길긴 한데, 그리고 인퍼런스틱스라는 거는 이게 그 프레시전 리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파라미터냐면은 이제 그 keep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에디셔널 컴피던스라는 게 사실 어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용어를 지칭하기보다는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거 컬렉션 태그에 대해서도 이제 인용 에러 확률을 인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가 코드를 안 봐가지고 이거는 저도 코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트레이션의 리콜의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어떤 태그들의 에디션 컴피던스를 준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퍼스틱스라는 걸 했을 때 여기 잠깐 보시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되게 성능이 되게 조금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다른 실험들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GEC 모델들이랑 다르게 좀 더 좋은 모델을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해서 좋은 모델을 써봤고 다양한 컴퓨테이션에 실험했다. 그래서 인퍼런스 스피드랑 이제 퀄리티를 올려봤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한 첫 번째 이제 컨트리뷰션이어서 그에 관련된 실험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그 이제 그 오프 더 쉘프 모델들이 있고 베이스랑 라지가 있는데 당연히 라지가 더 성능이 좋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성능 차가 막 엄청 갭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보면은 갭이 굉장히 크죠. 이게 초단인데 거의 뭐 두 배 이상, 심한 건 두 배 이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성능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타임 트레이드 오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뒤에서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복캡 사이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그 태그 복캡 사이즈를 실험을 했는데 이 태그 복캡 사이즈가 뭐냐면은 이게 보통은 앞에 있던 그 트랜스포메이션즈 태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태그 뒤에 보통 이제 단어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너한 게 이슬 붙여라, 뭐 덜을 이제 뭐 리플레이스 덜을 교체해라, 뭐 이런 식으로 태그가 붙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에 관련된 복캡이 있고 그에 대한 사이즈가 있겠죠. 그 사이즈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5K가 있고 10K가 있는데 그 10K가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이제 더 좋다. 근데 이제 트레일넷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떨어지더라라는 걸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얘기했는데 이건 조금 제 그 뇌피셜인데 그 이게 엑셀넷이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보면은 얘랑 이 세 개를 보면은 얘 이거랑 그리고 그 로버타랑 그 데버트 보면은 어 약간 비교적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모델 사이즈 좀 작죠. 얘가 좀 더 크고 그래서 이 모델 사이즈가 약간 좀 의미가 있게 조금 신기한 게 이게 제일 작고 이게 그 이게 그 로버트가 그다음 큰데 이 갭이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이 표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뭔가 모델 사이즈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서 말했던 이제 앙상블 방법인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평균 때리기. 두 번째는 메이저 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예측한 클래스에 대해서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점을 주는 그런 이제 방식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성능이 오르긴 해요. 근데 그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아래 방식이 좀 더 제안했다기보다는 원래 있긴 한 건데 어쨌든 아래 방식이 성능 향상에는 더 좋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면은 여기서 그 이제 그냥 더하기는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를 한 거고, 이 숫자 모양, 그 뭐라 해야 되지? 퓨전 모양은 이제 메이저 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앙상블을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능이 다 올라가긴 해요. 특히 이제 이걸 두 개를 섞어 쓴 것보다는 베이스만 아니면 라지만 쓴 게 훨씬 더 이제 성능 향상에는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성능 향상 뭐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조합을 이제 컨비네이션 한다 하면은 이제 베이스만 쓰거나 라지만 써라라고 논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단순히 에버리지 한 거랑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리티 보트를 했을 때의 차이인데 성능이 아래가 좀 더 좋긴 해요. 근데 막 이것도 막 엄청 큰 차이는 있진 않고 실제로도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트윅스 적용했을 때는 인퍼런스 트윅스 적용했을 때는 사실상 그 이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앙상블가 그 이게 두 가지 방식을 적용했을 때 둘 다 성능이 오른다라고 이 표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다른 개념을 적용해봤는데 메이저리티 콜럼이라는 걸 적용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미니멈 넘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넣으면은 약간 디서거리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N 싱글 모델즈가 이제 전체 그 앙상블 하는 모델 개수고, 이거는 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필터 스레시홀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넘어야지만 이제 그 앙상블에 이제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얘기를 한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티 콜럼을 정할 때 전체 모델 개수의 마이너스 1을 설정을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설정을 하면은 확률이 제일 좋다. 근데 얘는 또 아니죠. 아무튼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그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조합인데 데버트랑 로버타 그리고 엑셀넷 각각을 이제 10K, 10K, 5K 이 모델 3개를 가지고 이제 메이저리티 보트 앙상블을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 이거는 이제 그 DA 2019에 있던 벤치마크의 데브셋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고, 얘는 테스트 가지고 이제 평가했을 때의 성능인데, 이게 최종 성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앙상블을 했을 때 GC GC 태거의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난리 디스틸레이션인데 아까 봤던 이 컨비네이션 조합을 가지고 티처랑 스튜던트를 정해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할 건데, 티처는 아까 이 조합의 앙상블 모델이고 스튜던트는 그냥 어떤 싱글 태거 싱글 시퀀스 태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이제 얘를 가지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나온 결과물 이 두 개를 페어를 가지고 이 스튜던트 일반식 싱글 시퀀스 태거를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트로이 1BW랑 트로이 블로그스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이 데이터의 5%, 얘는 이 데이터의 28%를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다 볼 거 없이 그냥 이게 뭐지? 연두색이랑 핑크색이 이제 그 데이터를 쓴 건데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PI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차이가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저도 이 데이터를 보긴 했지만 네, 이 차이가 날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를 증강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좀 되게 쓸만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양성분을 해가지고 데이터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원래는 제가 논문을 항상 읽으면서 문제점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 논문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조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얘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한 가지의 그 태거만 가지고 그 결과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어떤 싱글 태거를 썼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는 목적 자체가 가장 좋은 모델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증강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싱글 태거를 학습하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싱글 태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걸 써야지 제일 좋냐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이 좀 더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이거 단점은 아니니까. 그래서 딱히 딱히 부족한 점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G20뿐만이 아니라 되게 뭐 이런 태스크들 해봤지만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조금 되게 챌린징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요즘 이런 논문을 찾아보다가 좀 괜찮은 논문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렸고 혹시나 이런 비슷한 태스크를 하고 있거나 조금 챌린징한 거에 하시는 분들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